일본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 1700년입니다. 서양의 베젤리우스보다 한 200년, 200 몇십 년 뒤의 얘기지만은 일본에서 1700년대에 해시편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오사카 형장에서 처형당한 사형수를 실제 해부해서 만든 책입니다. 어떻게 일본에서 그게 가능했을까? 일본에서 가능했던 거는 서양의 영향을 빨리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일본도 이 도쿠가와 시대, 막부 시대, 쇼군이 장군이 지배하던 그 도쿠가와 시대, 막부 시대에 쇄국 정책을 썼죠.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러면서도 숨구멍 하나는 터놨습니다. 나가사키란 도시, 규슈 서해안에 있는 나가사키란 도시 있죠. 2차 대전 말에 원자 폭탄 투하됐던 그 도시입니다. 나가사키가 서양과 교류하는 그런 통로였어요. 거기만 허용했습니다. 무역도 하고 그걸 통해서 서양의 학문도 들어옵니다. 우리는 20세기 들어와서 그것도 역시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서양의 근대의학을 받아들이면서 해부학도 받아들이고 또 실제 인체 해부도 하게 되는 훨씬 뒤 얘기인데 일본은 좀 더 빨랐던 얘기죠. 아까 질병의 세계화 얘기하면서 패스트 얘기를 하고 패스트보다 더 무서운 병도 있었다.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에 뭐 걸맞다 그럴까? 새로운 병들이 새로 생겨나기도 합니다. 과거에 맹위를 떨쳤던 병이 점점 쇠퇴하고 반면에 새로운 병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우리 최근에도 몇십 년 사이에 새로운 병들 많이 생겼죠. 특히 전염병들. 그중에 가장 무서운 게 에이즈죠, 에이즈.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 30년 사이에 2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았고 지금 그보다 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에이즈는 이제 완치하는 병까지는 안 갔지만은 관리할 수 있는 병이 됐습니다. 참 다행스러워. 하지만은 30년 사이에 2천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참 무서운 병이죠. 새로 생긴 병.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새로운 병이 있죠. 가장 최근에 우리 떠들썩했던 게 신종플루도 있고 그 전에 뭐 조류독감도 있고 사스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요 한 3, 40년 사이에 1년에 한 개꼴로 새로운 병들이 생겨납니다. 아마 과거에도 그랬을 거예요. 과거에도. 많은 병들이 동물에서부터 넘어옵니다. 동물에서부터. 가축에서부터도 오고 또 야생동물한테서도 옵니다. 에이즈는 아마도 아프리카 밀림에 서식하는 원숭이에서부터 왔다고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이 발전한다 그럴까요? 인간들의 서식지가 늘어나면서 과거에는 손대지 않았던 밀림지대를 갖다 손대고 하면서 엉뚱한 게 날아오는 거죠. 그 문명 발전의 결과물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참 잘 모릅니다. 사실은. 신중해야 돼요. 특히 자연에 손대는 것은 마구 파헤치면 안 됩니다. 보존해야 될 거 보존하고 해야죠. 다른 의미로도 뭐 정말 보존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질병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밀림들 그냥 눈앞의 이득 때문에 그 산림을 갖다가 개척하고 개간하고 하면서 생긴 병들. 자, 이 르네상스 시기에 새로운 병들, 지금까지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는 병으로는 매독이 있습니다. 매독. 근데 매독의 기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아직도 의견이 엇갈려요. 크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메리카 기원설입니다. 아메리카에서 넘어왔다. 자, 유럽에서 매독이 처음 발생했다고 이제 알려진 해가 1493년입니다.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은 아니죠. 카리브해에 있는 몇 개 섬을 발견하고 돌아오죠. 서양 사람으로서는 처음 보니까 발견한 거죠.
그러고 나서 1년쯤 지나서 그때까지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병, 매독이 창궐 하게 됩니다. 아, 이거는 콜럼버스 원정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보다. 그 당시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설은 구대륙, 유럽이나 아시아 대륙에도 원래부터 있었다. 그 매독을 일으키는 그런 병원체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무렵에 1400년대 후반에 병원체가 특성을 달라지면서 병도 그전까지는 단순한 피부병이었는데 성병으로 바뀐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뒷받침하는 근거들도 있고 두 가지를 또 부정하는 근거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됐는데 아메리카 기원설이 조금은 유력합니다. 조금 유력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질병의 세계화와 관련해서 아까 흑사병 얘기했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얘기입니다. 역사학 용어로 콜럼버스의 교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콜럼비안 익스체인지라고 합니다. 뭐를 교환하는가? 뭐 물자 교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병과 병을 교환한다는 얘기예요. 신대륙과 구대륙,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아시아 대륙하고 사이에 질병의 교환도 일어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신대륙에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구대륙으로 넘어온 거는 이것도 확실치 않지만은 생각하자면은 매독 정도입니다. 매독 정도. 근데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넘어간 몇 가지 질병, 두창, 천연두, 인플루엔자, 홍역 이런 병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는 저런 병이 없었어요. 왜 없었는가? 가축이 없어서. 그건 일종의 자연 조건입니다. 지금부터 한 10,000년도 더 전에 이 아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대규모 이동이 일어나죠. 그때는 가축을 아직 사육하기 전이죠.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갔는데 아무 동물이나 가축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죠. 호랑이나 사자를 가축 못 만들죠. 도룡령을 만드나요? 개나 말이나 소나 하는 가축이 된 거는 인간들이 그걸 가축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지만은 가축이 될 만한 그런 동물이었으니까. 야생동물을 갖다가 가축으로 만든 거잖아요. 될 만한 그런 소질이 있는 거를 가축으로 만든 거죠. 아무 동물이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다.